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5월 첫 시간이죠. 예. 첫째 주 강의인데, 오늘이, 이번 강의가 이제 이론 마지막 강의죠. 우리가 11월 달, 1월 달, 3월 달, 3순환 했고, 마지막이고, 이번 과정 끝나면 이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지난 과정에서 이미 심화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하는 양과 판례나 이런 것들을 좀 넓혀서 봤다면, 이번 과정에는 좀 압축해서 빠르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은 진도가 아주 빠르게 나갑니다. 예. 법률행위 붙어볼 텐데. 이제 우리 그 정도 수준 되잖아요. 예. 법률행위가 시작이 되는데 법률행위의 의의를 우리가 봤었죠. 법률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법률행위라고 불렀냐면 법률행위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사표시.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이에요, 요건이에요. 요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고 그걸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바로 이제 법률 사실이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한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 요소로 하는데 그럼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효과가 당연히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고 했냐면 바로 의사표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의욕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했던 개념이 뭐가 있었냐면 준법률행위를 봤어요.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와 다르게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건 무엇으로 효과가 생긴다고 했냐면 법률 규정.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생긴다라고 했죠. 이때 이제 준법률행위로 봤던 대표적인 게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또는 감정의 표시 있었는데 감정의 표시, 용서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에는 뭐가 있었냐면 각종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승인, 승낙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머리 글자 따서 의최고, 관통승 이렇게 외웠었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건 뭐였냐면 우리 무권대리 공부했었는데 무권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 이때 거절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라고 하면 틀리죠. 최고라는 건 준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의사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해요? 법률. 법률이 그렇게 규정을 한 거죠.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해제권 행사 여부를 최고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계약은 해제가 되어 해제권이 소멸돼요. 침묵하면 다 부정적이 되잖아요. 그럼 해제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왜 소멸되냐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생기고요. 그런데 이 의사의 통지와 이 관념의 통지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인데 얘네들은 의사표시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통살과 판례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죠. 규정을 준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도 의사표시 규정을 일부 준용받기 때문에 뭐가 적용된다고 했냐면 대리가 적용이 되죠. 기억나세요? 예. 이러시면 요약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리 들어갈 때 처음에 시작하는 게 대리가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게 있죠. 그럼 대리가 적용되는 것들은 재산상의 법률행위,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신분행위 대리가 안 되고 적용되는 건 요즘에 2차 공부 되게 많이 하시나 봐요. 그죠? 예.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리가 적용되는 건 대표적으로 재산상의 법률행위랑 준법률행위죠.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가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대리가 적용 안 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게 뭐 있었냐면 신분행위, 그리고 사실행위, 불법행위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신분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는 적용 안 되고 이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대리가 적용된다라고 했죠. 또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이 돼요?
도달하면, 도달주에 따르죠. 그럼 이것도 역시 그 규정이 준용되어서 효과가 생기는 건 도달주의에 따라서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의사표시 법률행위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게 법률행위의 종류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종류는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할 수도 있고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게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하는 게 제일 기본이죠. 그럼 어떤 법률행위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계약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쌍방행위죠.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계약이고요. 그리고 어떤 법률행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단독행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의사를 표시하면 갑의 의사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법률행위는 대립하지 않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평행적, 구심적으로 모여드는 법률행위가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합동행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합동행위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의사표시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게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합동행위의 대표적인 게 사단법인 설립행위. 그러니까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원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또는 뭐 총회 결의를 한다. 이것도 역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의사를 모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합동행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었냐면 뭐 취소, 철회, 뭐 동의, 추인, 해제, 해지, 뭐 채무 면제, 뭐 상계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였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좀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뭐 있었냐면 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설립행위하고 이제 뭐 소유권의 포기, 권리의 포기라고 하죠. 유제포 있었고, 물론 이제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없는 단독행위. 그렇죠. 제한물권은 소유자에게 포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포기라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속하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특징적인 점은 뭐가 있냐면 법률행위를 해석합니다. 법률행위 해석할 때 해석의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해석을 하겠어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누구 입장에서만 고려해 주면 돼요? 표의자. 그럼 표의자 입장에서 한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의 전형적인 경우고요. 그리고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인 도달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그럼 이건 뭐가 적용돼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발송하지도 않겠죠. 그렇죠? 표백주의. 오늘 컨디션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표백주의 이렇게 적용. 근데 계약은 이렇게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은 단독행위와는 다르게 법률이 정하는 계약,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이 몇 가지가 있었냐면 15가지가 있었어요. 15가지. 그걸 이제 소위 전형계약이다라고 부르죠. 뭐 15가지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이 몇 개요? 3개. 3개죠. 예.